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20년 만에 부활하는 기획예산처 그 초대 장관 후보자가 보수 인사 이해운 전 의원입니다. 정치권은 술렁이고요. 기획예산처의 역할이 있다 보니 경제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출근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에 대해 사과한다 했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해운 후보자 출근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민주수인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불법이고 당시 정당에 속해서 당파성에 매몰이 돼 있어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판단 부족이었고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예산처 장관은 평생 쌓아온 경제정책의 경험으로 사과의 무게를 갚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옹호 논란에 이렇게 가름을 했네요. 네, 물론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사실은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의 캐리어가 나름대로는 여러 방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이제 인사청문회에 맞춰지기보다는 네. 사실 이제 정치인으로서 최근에 있었던 그 내란 사태에 관한 입장. 요게 이제 아마 인사청문회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으로서의 구체적인 정책적인 어떤 비전보다는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 국민적 사과를 먼저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에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이 내란 옹호 논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라는 청와대의 압박도 좀 있었었거든요. 어제 대변인 발언 한번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정부를 구성한다기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언정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과거에 좀 용납할 수 없었던 내란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되고 그 지명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방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오늘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 분위기였네요. 맞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이 내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그게 국민적 동의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가장 일단 관심의 초점이다. 이 부분을 이제 청와대에서도 강조한 걸로 보이고요. 네. 이에 관해서 이제 첫 번째 오늘 출근길에 인사청문회 일성으로 그 말씀을 먼저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사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한 반발이 컸었는데요. 이 사과로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신 야당의 비난은 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은 아시겠지만 지난 탄핵 국면에서 강성 발언을 쏟아냈던 분이고 당협위원장은 당협위원장대로 한 발 걸쳐놓고 장관 지명되니까 쪼르르 달려가는 건 최소한 당과 이 당원들에 대한 인간적 신의를 지키지 못한 지저분한 환승연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도 좀 당의 입장을 따르지 않거나 또 당 내에서 자리 욕심만 챙기는 그런 비열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일회용 티슈처럼 쓰고 버리는 그런 일을 자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에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을 데려갈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조차 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모두 사실은 진영을 분열시키고 또 배신자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권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더러운 정치의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당의 비난은 더 거세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앞에 출근길 입장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 야당에 대한
파괴적인 어떤 정치 공작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까지도 지금 나올 예정인 것 같아요. 사실 아직 이제 이 당이 좀 뭐랄까 좀 국민적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추스려지지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청와대발 정치 공작까지 당했다 이런 식의 일단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논란이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자체적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인사까지도 예고가 돼 있다 보니까 걱정하는 걸로 보이니까 이 여당발 또는 이제 이 청와대발 정치 공략, 정치 공세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수비진을 좀 갖추는 그런 태도를 보일 걸로 보입니다. 네. 방금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해수부 장관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해수부 장관도 야당 의원을 데려간다는 소문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조경태 부산 사할 의원이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뭐 제안을 받거나 하시진 않으셨습니까? 네, 아직 그런 제안 받은 적은 없고요. 어쨌든 그런 이름들이 오르내리는 것은 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어려운 우리 당을 다시 재건하고 보다 더 혁신해서 국민들께 저는 희망이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드는데 제 역할이 있다면 그게 최선을 다하고 합니다. 그럼 장관이 혹시 제안이 오더라도 생각은 없으신 걸로 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물론입니다. 지금 해수부 장관 공석이죠. 지금 해수부가 지금 부산으로 다 이전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해수부는 이제 부산 이전 끝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산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금 근무까지도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침 근데 또 이제 해수부 장관이 이제 공석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 인재를 구해보도록 우리 노력 중에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에 따라서 그렇다면 또 조경태 해수부 장관 설은 어떠냐라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국힘 내에서도 지금 혹시나 이해훈 장관 2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중중하네요. 있겠습니다. 네. 이 기획 예산처 장관 얘기해 볼게요. 이 기획 예산처 장관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를 뒷받침해야 하는 자리일 걸로 보입니다. 손발이 사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후보자는 확장 재정을 얘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재정 건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온 그런 인물로 그런 대표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향후 정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참 고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후보 시절부터 어떤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 기본적인 기조가 이제 확장 재정, 뭐 소비 쿠폰부터 해서 기본소득, 다양한 복지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약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행하고자 그걸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하나의 제스처일 수도 있고요. 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보수적인 전통적인 이제 경제학자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전에 호텔 경제학도 비판했던 뭐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는 승수 효과만 알지 구축 효과를 모른다 뭐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재정 건전론자를 이렇게 데리고 옴으로써 일종의 뭐 리스크 해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이 공약들을 다 이행하면 거봐라 이런 보수 경제학자도 나랑 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승인을 해주더라라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공약을 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저히 얘기를 해보니까 나도 배웠는데 이런 재정 건전성에 있어서 문제가 불거지니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구실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뭐 어쩌면 미세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네네. 아니면 어떤 균형추를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이 지금 728조 역대 최대치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재명 표 확장 재정의 상징처럼 지금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미세적으로 조정해야 되고 불필요한 부분을 또 찾아내야 되고 또 이제 부서 간에 사실은 이제 예산 관련한 배분 이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기획예산처가 20년 만에 새롭게 출발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또 잘 반영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고요. 어렵겠어요. 나라 네. 곳간의 그야말로 열쇠를 열쇠네요. 맡을 안방마님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첫 번째 장관으로
보수 인사 그리고 이제 건전재정론자인 이해운 장관이 이제 후보자가 지명이 됐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기대와 우려를 그런 측면에서 동시에 낳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 정치 재정 어떤 이중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